해외 소식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 공습은 이틀 전 크림대교의 폭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을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무자비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크림대교 폭발이 테러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갖고 먼저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테러범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고 뭐 70만 킬로 이상을 타는 그 구형 트럭을 몰고 폭발물을 싣고 다리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19km거든요, 이 다리가. 그래서 이 다리에 분명히 검사하는 인력들이나 이런 장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1차적인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리 위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다리 일부가 붕괴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도로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고 열차로 연결된 다리가 있는데 열차 차량 일부가 불이 탔습니다. 이게 열차랑 교행하는 순간에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피해를 최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폭탄이 좀 모질랬어. 그러니까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데는 실패했어요. 다리가 무너지질 않았어. 그래서 승용차나 일부 차량들은 통행을 재개를 했고요. 남아있는 부분 보수된 걸로 해갖고 그 다음에 열차도 곧 복구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럭들은 당분간 다리를 이용 안 하고 바지선, 그러니까 배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해갖고 일단 이쪽에 물류 교통을 끊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테러가 있었죠. 제가 이태리 갔을 때 있었던 노드 스트림 맞죠? 노르트 스트림. 네, 노르트 스트림 1에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원투 다. 예, 원투에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유럽 진영에서 제보가 나왔어요. 영국하고 미국 측이 이거 폭발 전에 독일 슈츠 총리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합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그렇다고 제가 천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 에너지 대란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한 매우 고의적인 테러였다. 두 건 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머가 이거 하나로 있어서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첫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다 몰아냈다. 그리고 점령한 4개주 지역의 치안을 러시아가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조만간 러시아 본토까지도 터들어갈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러시아는 지금 예비군 징집도 제대로 안 돼갖고 70 넘은 노인부터 미성년자까지 징집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실인 양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전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요 핵심 기지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하고 개전 이전에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가 된 상황인 거거든요. 명분은 그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대한 반발과 함께 테러 행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이우라고 그러죠. 키예프 지역에 미사일 공습이 시작됐고, 그래서 뭐 삼성 입주 건물이 폭격을 당한 어떤 요게 뉴스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 이와 같은 군사적인 행동에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대응도 못 내놓고 있고 젤렌스키는 벙커로 숨어서 이틀째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푸틴이 이거를 테러 공격의 보복으로 이걸 시작을 했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요게 경고성 대응 포격으로 끝날지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몫으로 넘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맙시다. 러시아 지금 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잘 쏘고 뭐 맘만 먹으니까 이렇게 공격이 되네요. 라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쫄고
젤렌스키가 사실은 이제 서방 믿고 저 난리 치는 거니까, 아이, 안 돼. 내가 이제 전면전이야. 나 이게 복수할 거야. 전부 다 무기 내놔. 내가 쳐들어가 버리려니까. 라는데, 유럽이나 독일이나 영국이 지원을 해줄 의사를 보인다고 하면, 요거는 일주일 안에 대확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 네가 참아. 힘없는 놈이 참아야지. 야, 그 사계주 너 포기하고 북쪽 지역은 이제 폴란드 주고 그냥 여기서 영토 할양 정도 하는 걸로 해갖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유럽이 중재를 하든지 이 두 가지 고비길에 지금 선택의 고비길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희정 국제평론가께서는 어느 쪽 방향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게 예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받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투입한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왜 주요 도시들 공격을 지금처럼 안 하지? 그건 명분이 없었어요. 특별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부하고 남부 쪽을 점령지 4개를 이번에 합병을 한 거고요. 자, 크림 대교가 공격을 받은 건 푸틴은 분명히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꽝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의한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는 테러 공격에 의해서 크림반도라는 러시아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는 특별 작전이 아니라 테러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금 말 그대로 주요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명분을 제공을 한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이 돼버린 것도 명분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제공을 했고 이거는 서방 국가에서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젤렌스키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이 좀 황당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애들은 정말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그 생각이 1도 없구나를 어디서 느꼈냐면 크림반도가 크림 대교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일제히 공격 터지자마자 바로 각 부처에서 조롱하는 글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렇죠. 조롱하는 그림 같은 SNS로 거. 심리전을 네. 펼쳤죠. 근데 그거 자체가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백을 한 거지. 그렇죠.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우리가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각 부처가 뭐 조롱하는 우표부터 시작해가지고 SNS상에 다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얘네가 했네. 그럼 이게 뭘 불러오냐면 동네방네 얘네들 공격받았대요. 이거밖에 안 되냐. 러시아 별거 아니지. 이거는 푸틴한테 야 우리 공격해봐.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부추긴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위였나?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쳐맞으니까 출근길 시민들이 죽었네 어쨌네. 저는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인데 그 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과 상관없이 출근도 하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전쟁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상황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격을 할 때 핵심 시설 주로 이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군대가 숨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군수 시설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11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이라서 거기를 타격당했는지 그 이유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답의 명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젤렌스키가 현재 이틀째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성명을 못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아니 SNS로 영상을 내보내긴 했어요. 우린 우크라이나인이다. 우크라이나인은 단합해서 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겨낼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건 셀카고. 그러니까 또다시 선동하는 영상을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셀카일 뿐인 거고요. 과연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끼어들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핵전력 전개를 했거든요. 현재 러시아의 핵 어뢰를 탐지하고 있는 이 잠수함들이 지금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떠오를지 모릅니다, 이제.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방송하러 나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린 방송하러 나와.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런데 여러분 출근하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맞아? 진짜 전 국가가 다 그 수백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인가에 너무나 평화롭게 출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고한 폭격에 의해 갖고 희생을 당했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양상은 서구 매체들이나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또 보도도 그걸 생각하고 썼어야지. 출근길 시민들이 다쳤대, 죽고. 전쟁 중인데. 전쟁인데 출근을 하고 있었어? 뭐지? 아무튼 전쟁 중에도 마누라하고 보고 사진 찍은 놈이기 때문에 정신 그렇죠.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미국이 내년까지는 이 전쟁을 끌고 갈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목표는 유럽 경제의 공멸로 인한 유럽의 산업자본과 기술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지속적인 이와 같은 사고는 전쟁에 대한 도발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젤렌스키는 그러한 선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종결은 쉽지 않다. 최소한 저 젤렌스키가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다고 내가 젤렌스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런 짓거리에서 저런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 중이라도 출근을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우크라이나 측이었고 러시아 측은 계속 전쟁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민이 1,000만 명에 가깝게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출근길에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공격 안 받는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일정 지역으로 공격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얼마나 넓은 면적입니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전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준의 아니었다는 전쟁은 거예요. 현재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다는 거죠.